연금술사는 대상들 중 한 명이 가져다 준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갔지만 저자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다. 오스카 와일드였다. 책 이곳저곳을 훑어보던 그는 나르키소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연금술사는 나르키소스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매일 호숫가를 찾았다는 나르키소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결국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수선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는 결말이 달랐다. 나르키소스가 죽었을 때 숲의 요정 오레이아스들이 호숫가에 왔고 그들은 호수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오레이아스들이 물었다.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어요. 호수가 대답했다. 하긴 그렇겠네요. 우리는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숲에서 그를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대야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숲의 요정들이 말했다.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호수가 물었다. 그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르키소스는 날마다 그대의 물결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잖아요. 놀란 요정들이 반문했다. 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 위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이젠 그럴 수 없잖아요. 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연금술사는 감탄을 터뜨렸다.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양들을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의 널빤지를 댔다. 근처에 늑대는 없었지만 밤사이 양이 한 마리라도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온종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티아고는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막 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기 전 그는 이젠 더 두꺼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밤엔 좀 더 편안한 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위는 아직도 어두웠다. 고개를 드니 부서져 반쯤 남은 천장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좀 더 자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지난주와 똑같은 꿈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꿈이 채 끝나기 전에 잠을 깨고 말았다. 산티아고는 일어나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서 자고 있는 양들을 깨우려 양치기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양들은 대부분 깨어 있었다. 산티아고가 잠에서 깰 때 같이 깨어난 모양이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자신과 양들을 하나로 묶어 지난 2년 동안 물과 먹이를 찾아 대지를 떠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 녀석들은 이제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일과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지. 산티아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 자신이 양들의 일과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양들도 몇 있었다. 산티아고는 막대를 휘두르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들을 일으켰다. 산티아고는 양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때로 양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들을 들려주기도 했고, 양치기로 들판을 떠돌며 사는 일의 외로움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자신이 자주 지나다니는 마을에서 얻어들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전부터는 한 소녀에 관해서만 입에 올렸다. 그 소녀는 나흘 후에 도착하게 될 마을의 모집가게 상인의 딸이었다. 딱 한 번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기 눈앞에서 깎은 양털만 사는 사람이었다. 1년 전 산티아고는 양떼를 이끌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그 가게로 갔었다. 양털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산티아고가 말을 꺼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분주했다. 상인은 초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가게 앞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양치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옆에서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옛 정복자들인 무어인을 연상케 하는 눈,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지방 소녀였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책보다 양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겠죠.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녀는 상인의 딸이었다. 소녀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시골 마을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산티아고는 안달루시아의 들판과 지나온 마을들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늘 양들하고만 이야기하던 산티아고는 소녀와의 대화가 몹시 즐거웠다. 글 읽는 건 어떻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왜 양치기가 된 거죠? 산티아고는 소녀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떠돌이 양치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무어인을 닮은 소녀의 눈은 신기함과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산티아고는 소녀의 아버지가 계속 바빠서 그를 한 사흘쯤 기다리게 했으면 싶었다. 소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욕구였다. 그것은 한 마을에 정착하여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 이 검은 머리 소녀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 같다는 벅찬 기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상인은 어김없이 그를 찾았다. 4마리 분의 양털을 깎아달라고 했다. 상인은 값을 치르며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이제 나흘 후면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된다. 산티아고는 몹시 흥분되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많은 양치기들이 그 가게를 드나들 테니까 소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연하지. 나 역시 다른 마을에 사는 소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양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러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양치기들 또한 선원이나 행상들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을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었다. 그에겐 소녀가 사는 그곳이 그랬다. 혼자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즐거움조차 있게 만드는 그런 곳. 새벽의 어슴푸레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갔다.
양들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전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걸 테고.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다. 자신들의 양치기가 안달루시아의 맛있는 목초지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양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매일매일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사이 긴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도,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보지 못하는 것도,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양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양들은 물과 먹이만 있으면 즐거워했고, 물과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었다. 착하게도 양들은 그 대가로 양털을 제공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기까지 내주었다.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문득 산티아고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화과 나무가 서있던 버려진 교회, 그곳이 남겨놓은 음산한 기분 탓인가. 그는 거기서 똑같은 꿈을 두 번째로 꾸었다. 언제나 자신의 충직한 동료인 양들에게 이처럼 느닷없는 생각을 품는 게 바로 그 꿈 때문인가? 그는 지난밤 먹다 남긴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겉옷을 단단히 여몄다. 이런 뜨거운 햇살이라면 곧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대지는 달아오를 것이다. 여름날 그런 시간이 되면 스페인 전체가 잠을 자지 않던가. 실제로 더위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온종일 뒤집어 쓰고 있는 겉옷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져 입에서 불평이 새어나오면 새벽의 추위를 생각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 거추장스러운 겉옷의 무게도 고맙게 느껴졌다. 겉옷이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산티아고에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었다. 바로 여행이었다. 안달루시아 평야를 돌아다닌 2년 동안 그는 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삶에 빛과 의미를 주었다. 이번에 소녀를 만나면 평범한 양치기인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글을 배웠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다.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다. 그것은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들은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남아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 양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3개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들에서 주운 거란다. 네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이었지.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돌아다녀. 우리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 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연금술사는 대상들 중 한 명이 가져다 준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갔지만 저자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다. 오스카 와일드였다. 책 이곳저곳을 훑어보던 그는 나르키소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연금술사는 나르키소스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매일 호숫가를 찾았다는 나르키소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결국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수선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는 결말이 달랐다. 나르키소스가 죽었을 때 숲의 요정 오레이아스들이 호숫가에 왔고 그들은 호수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오레이아스들이 물었다.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어요. 호수가 대답했다. 하긴 그렇겠네요. 우리는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숲에서 그를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대야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숲의 요정들이 말했다.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호수가 물었다. 그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르키소스는 날마다 그대의 물결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잖아요. 놀란 요정들이 반문했다. 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 위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이젠 그럴 수 없잖아요. 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연금술사는 감탄을 터뜨렸다.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양들을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의 널빤지를 댔다. 근처에 늑대는 없었지만 밤사이 양이 한 마리라도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온종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티아고는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막 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기 전 그는 이젠 더 두꺼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밤엔 좀 더 편안한 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위는 아직도 어두웠다. 고개를 드니 부서져 반쯤 남은 천장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좀 더 자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지난주와 똑같은 꿈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꿈이 채 끝나기 전에 잠을 깨고 말았다. 산티아고는 일어나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서 자고 있는 양들을 깨우려 양치기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양들은 대부분 깨어 있었다. 산티아고가 잠에서 깰 때 같이 깨어난 모양이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자신과 양들을 하나로 묶어 지난 2년 동안 물과 먹이를 찾아 대지를 떠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 녀석들은 이제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일과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지. 산티아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 자신이 양들의 일과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양들도 몇 있었다. 산티아고는 막대를 휘두르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들을 일으켰다. 산티아고는 양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때로 양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들을 들려주기도 했고, 양치기로 들판을 떠돌며 사는 일의 외로움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자신이 자주 지나다니는 마을에서 얻어들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전부터는 한 소녀에 관해서만 입에 올렸다. 그 소녀는 나흘 후에 도착하게 될 마을의 모집가게 상인의 딸이었다. 딱 한 번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기 눈앞에서 깎은 양털만 사는 사람이었다. 1년 전 산티아고는 양떼를 이끌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그 가게로 갔었다. 양털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산티아고가 말을 꺼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분주했다. 상인은 초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가게 앞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양치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옆에서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옛 정복자들인 무어인을 연상케 하는 눈,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지방 소녀였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책보다 양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겠죠.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녀는 상인의 딸이었다. 소녀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시골 마을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산티아고는 안달루시아의 들판과 지나온 마을들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늘 양들하고만 이야기하던 산티아고는 소녀와의 대화가 몹시 즐거웠다. 글 읽는 건 어떻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왜 양치기가 된 거죠? 산티아고는 소녀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떠돌이 양치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무어인을 닮은 소녀의 눈은 신기함과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산티아고는 소녀의 아버지가 계속 바빠서 그를 한 사흘쯤 기다리게 했으면 싶었다. 소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욕구였다. 그것은 한 마을에 정착하여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 이 검은 머리 소녀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 같다는 벅찬 기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상인은 어김없이 그를 찾았다. 4마리 분의 양털을 깎아달라고 했다. 상인은 값을 치르며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이제 나흘 후면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된다. 산티아고는 몹시 흥분되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많은 양치기들이 그 가게를 드나들 테니까 소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연하지. 나 역시 다른 마을에 사는 소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양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러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양치기들 또한 선원이나 행상들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을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었다. 그에겐 소녀가 사는 그곳이 그랬다. 혼자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즐거움조차 있게 만드는 그런 곳. 새벽의 어슴푸레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갔다. 양들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전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걸 테고.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다. 자신들의 양치기가 안달루시아의 맛있는 목초지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양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매일매일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사이 긴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도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보지 못하는 것도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양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양들은 물과 먹이만 있으면 즐거워했고 물과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었다. 착하게도 양들은 그 대가로 양털을 제공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기까지 내주었다.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문득 산티아고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화과 나무가 서있던 버려진 교회. 그곳이 남겨놓은 음산한 기분 탓인가. 그는 거기서 똑같은 꿈을 2번째로 꾸었다. 언제나 자신의 충직한 동료인 양들에게 이처럼 느닷없는 생각을 품는 게 바로 그 꿈 때문인가? 그는 지난밤 먹다 남긴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겉옷을 단단히 여몄다. 이런 뜨거운 햇살이라면 곧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대지는 달아오를 것이다. 여름날 그런 시간이 되면 스페인 전체가 잠을 자지 않던가. 실제로 더위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온종일 뒤집어 쓰고 있는 겉옷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져 입에서 불평이 새어나오면 새벽의 추위를 생각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 거추장스러운 겉옷의 무게도 고맙게 느껴졌다. 겉옷이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산티아고에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었다. 바로 여행이었다. 안달루시아 평야를 돌아다닌 2년 동안 그는 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삶에 빛과 의미를 주었다. 이번에 소녀를 만나면 평범한 양치기인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글을 배웠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다.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다. 그것은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들은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남아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 양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3개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들에서 주운 거란다. 네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이었지.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돌아다녀. 우리의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 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